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친 소리 연구회입니다. 러시아산 붉은 보컬로 유명한 알렉스 테러블이라는 보컬이 있는데요. Slaughter to Prevail이라는 러시아 밴드의 보컬인데요. 원래 러시아에서 데스코어라는 장르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밴드원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알렉스 테러블 보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왜냐면 그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저게 사람의 소리가 맞나 할 정도로 굵직하고 테토남스러운 그런 보컬 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알렉스 테러블처럼 소리 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스 테러블 보컬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소리 내는 걸 보여드려야겠죠. 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기본 엉클린이 되는 것이 좋고, 앙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영구개와 혀 뒤쪽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나는 소리이고요. 터널 스크림이라고 부르거나 고블린 스크림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데요. 터널 스크림, 고블린 스크림이 뭐냐, 이런 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 징그러운 소리가 나는 이런 스크리밍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보통은 데스코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터널 스크림이라고 불리냐, 캣트 디캐피테이션이라는 밴드의 보컬이 처음에 이걸 시도를 했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터널이라는 명칭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혀 모양을 특이적으로 중앙부가 좀 솟아있는 모양으로 요렇게 해주기 때문에 혀와 입천장이랑 만들어진 공간이 뭔가 터널같이 생겨서 터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스와 비슷하게 소리를 내는 여자 보컬이 또 있는데요. 진저 밴드의 타티아나가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알렉스는 러시아인, 타티아나는 우크라이나인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이랑 연관성이 있다고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저의 타티아나도 비슷하게 이제 혀 뒤쪽 공간을 굉장히 넓게 크게 쓰고 혀와 주광부가 솟은 그것이 좀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만약에 클린으로 소리를 낸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야 요렇게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언클린으로 이동하면 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클린에서 변화를 천천히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알렉스가 자기의 데몬스트레이션 영상을 보여주는 곳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악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벨칸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성악가들은 되게 밝고 경쾌하고 민첩하게 무겁지 않게 소리를 내는 편이고요. 그와 반대로 러시아 성악가들은 굉장히 무겁게 소리를 냅니다. 두텁게. 그리고 독일 오페라에서도 좀 비슷하고요. 이제 러시아 오페라에 쓰이는 모든 성종들, 심지어 소프라노들까지도 조금 톤이 전부 다 두터우시거나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 게 공통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드미트리
호브라tov스키라는 발음이 참 어려운 성악가인데요. 러시아 성악가 분이시고 요분과 이제 이탈리아 띠또 고비라는 바리톤이 또 계시거든요. 그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악가들한테서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메조소프라노인데 마리아 칼라스라는 성악가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엘레나 가란차, 그분이 러시아 성악가고, 근데 소리 차이를 들어보면은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정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바이올린, 비올라 톤 차이가 나듯이 그냥 여기 성악가들의 악기 차이, 흉통 얼마나 큰지, 성대 조직 얼마나 차이가 다르게 생겼는지, 공명할 공간 어떻게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졌는지 여러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대략적으로 재밌게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의 특유의 공간 사용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렉스 테러브이나 진저에도 좀 포함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을 하게 됐나에 대한 제 생각은요, 키릴 문자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언어에 다 라는 모음 발음은 다 존재하는데 러시아에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가 있고 을가 있어요. 이는 혀가 앞쪽으로 나왔고 혀가 솟은 포지션이 높은 요걸 전설 고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으는 뜨 요런 발음은 중설 고모음입니다. 혀가 포지션이 좀 중간에 있고 솟아 있어요. 그 모양이 알렉스의 소리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진저 타티아나의 소리에도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스 테러블의 소리 팁이 있다라고 하면 발음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혀가 이 발음에서 좀 뒤로 간 포지션이고요. 요렇게 해줬을 때 생기는 포인트가 혀가 솟은 부분의 뒤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 인두의 공간은 앙 했을 때 만나는 그 지점 뒷부분을 인두라고 하는데 혀가 솟은 부분까지를 인두 공간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고 그래서 같은 소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슬라브 지역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슬라브 지역 음악들 들어보시면 약간 저음충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저음충이고요. 그래서 좀 무겁게 부르는 걸 좀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어쿠스틱한 팝 쪽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남자 보컬의 톤이 완전 가볍게 부르지 않아요. 묵직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보컬 코치도 레슨을 해본 적이 있고 우크라이나인도 레슨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언어에 발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편이더라고요. 수업에서 제가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드리니까 금방금방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미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요런 학생들보다요. 러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프라이만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제가 발음이랑 그것들을 완화하는 법을 알려주니까 최근에 그분의 인스타 영상을 보니까 70%는 따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번 레슨 안에 진저 정도의 질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와 수업을 받고 요 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거친 소리 연구회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시바!